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1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이가 런던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강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시 리더답다, 주장답다, 캡틴답다, 대인배다,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응원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강인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되니까 런던 가가지고 억지로 사과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 어린 눈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둘 사이는 화해를 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런던을 찾아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탁구 게이트의 중심에 선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이 영국 런던으로 가서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사과문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손흥민과 국가대표팀 동료들, 축구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르단과의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을 앞두고 손흥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이후 주먹질을 했다라는 거죠. 10년 선배에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서 일주일 만에 이뤄진 사과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는 말로 사과문을 시작했습니다.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긴 대화를 통해 팀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라며,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또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요르단과 준결승전 전날 식사 자리에서 일부 선수들과 별도로 탁구를 쳤습니다. 손흥민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강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둘은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손흥민이 멱살을 잡자 이강인은 주먹을 휘둘렀다는 건데요. 이강인은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선배, 동료들에게도 하나하나 연락해서 사과했다는 이강인은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저의 언행에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가져야 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면서 팬을 향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사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밝게 웃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 입장도 나왔습니다. 강인이가 좋은 선수로 성장하도록 보살필 것이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강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서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가 대표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보다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팀을 위해서 그런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의 본분이라는 하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저는 팀을 위해서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팀원을 통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인을 대신해서 왜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가 사과를 해야 하냐? 보통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만큼 손흥민 선수 속이 깊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네요. 국가대표팀 내 편가르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대표팀 내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고 우리는 늘 한 팀으로 한 곳만 바라보려 노력해왔습니다. 축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 계기로 더 성장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 이거 정치권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주먹질하고 분탕질을 쳤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 손흥민을 런던까지 찾아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이렇게 정치권의 후배면서 사실 내가 당대표 했다 그러면서 애엠하면서 큰 소리 치는 자가 있습니다. 온갖 분탕은 다 치죠. 제2의 이준석이 이강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준석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잘났다, 나만이 옳다, 뭐 이낙연 정도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도 아주 되바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가 삼류다,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가 삼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보면은 진짜 정치가 삼류인 것 같습니다. 좀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이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정신을 차릴 만한 애가 아니죠. 누가 따끔하게 혼을 내도 그거를 본인을 위해서 혼을 낸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인간이니까요. 어차피 깨진 개당, 앞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다시는 보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이제는 화합하고 통합해서 승리의 길로 갔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